안녕하세요. 아츠엑츠데이즈 AAD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모더레이팅을 맡은 신윤선입니다. 오늘은 시각예술가이시면서 또 다양한 전시기획 활동을 하고 계시는 봄노야 작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각예술가이고 기획매개자로 활동하고 있는 봄로야입니다. 작가님 오랜만에 뵙는데요. 요즘 근황 여쭤봐도 될까요? 바쁘게 작업과 활동 마무리 중에 있었고, 특히 올해는 좀 개인적인 프로젝트랑 그룹전을 같이 병행하면서 바쁘게 지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AD가 작가님하고 함께 홀로 앉기 영상을 BOD로 제작을 했었는데요. 니나이안 님과 협업을 하시기도 했고 드로잉 에세이 형식이라는 또 새로운 형식을 선보여 주시기도 했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작가님이 스스로 치유하고 지친 일상을 좀 위로하는 그런 콘텐츠가 되기를 원한다고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떤 감정으로 그 작업을 임하시게 됐는지 그런 거 물어봐도 되나요? 네, 물어보셔도 됩니다. 네. 돌이켜보니까 그때 제가 그런 좀 부정적인 심정에 임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은 계속 하고 뭐 활동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지만 그걸 이렇게 더 조각조각 이어붙이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그때의 그런 임계치를 알아차리는 과정에 마침 또 AAD에서 제안을 주셨고 그러면 이걸 작업이지만 작업이 아닌 것 같은 느낌으로 전달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부끄럽지만 즐겁고 솔직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인 듯 아닌 듯 이것도 굉장히 저희로서는 새로운 형식이라고 또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우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도 그런 과정을 그때 홀로 앉기 뿐만 아니라 이후의 작업에서도 계속 같이 뭔가 연결점을 좀 갖는 형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그리고 지우는 과정을 보여주는 작업들이 쭉 있을까요? 그리고 지운다는 것과 이거를 그리고 지워버리기 뭔가 버려버리기가 좀 다르잖아요. 작업을 할 때 그만두겠어 혹은 지우겠어 버리겠어가 아니어도 제가 갖고 있는 성향 중에 하나가 그런 걸 계속 반복하면서 보이는 것들을 또 그걸로 뭐를 깨닫는구나 라는 거를 그 홀로 앉기 시점부터인 것 같아요. 그때 굉장히 많이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부터 실제로 작업을 이제 지운 거예요. 지우고 버리고 제 안에 있는 내면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네, 작업이 갖고 있는 물성으로 뭔가 알아지는 게 있다라는 거를 더 면밀하게 개인적 프로젝트를 통해서 펼쳐 보였고 그런 프로젝트를 좀 하면서 왜 우리는 그린 것을 혹은 뭔가 살아낸 것을 다시 자꾸 소거하고 싶어 하는가? 왜 사라지고 싶은 마음이 들까? 탐구하는 전시를 준비를 하게 됐고 진행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하고 사적인 어떤 작업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근데 저는 분명히 로야 작가님은 사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지우고 쓰고 그리고 버리고 뭐 이런 과정을 반복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또 이제 여성이라는 어떤 주제들, 관점들 그리고 도시를 또 중심에 놓고 생각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또 사회적으로 느껴졌어요. 도시와 여성이라는 만약에 키워드를 중심에 놓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떤 관심을 가지고 두 가지의 키워드를 풀어내시는 걸까요? 도시가 갖고 있는 흔한 성질들, 개발, 재개발, 파괴가 쉽게 되는 것들, 소수자를 향한 혐오나 거부 반응들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고 그 얽힘에 제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거를
작업할수록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 얽혀있는 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퀴어 사이의 언어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거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너무 거시적 관점이나 거대 담론으로 우리가 거기에 자꾸 함몰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언어는 뭘까라고 생각했더니 그런 방식으로 나오게 되었고, 사라진다, 지워진다, 이걸 갖고 있는 취약성도 있지만 그 취약성이 갖고 있는 또 힘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 힘들 같은 거를 보게 되면서 뭔가 도시와 여성이 저에게는 좀 적합한 언어가 되었습니다. 작업을 보면 이렇게 도시와 여성이라는 키워드가 전면에 이렇게 드러나기보다는 그걸 매우 또 감성적이고 개인의 경험에 빗대어서 그렇게 풀어내시잖아요. 작업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전시 서문이나 이런 데서 그런 특징들을 조금 축약하신 단어가 멜랑콜리아적 해프닝 맞을까요? 네. 소개글에도 쓰기도 하고 전시 설명할 때도 종종 사용해요. 네. 그 멜랑콜리아적 해프닝이라는 단어가 얼핏 알 것 같기도 한데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 멜랑콜리아 하면은 뭐 이렇게 히스테리아 이런 것처럼 뭐 이렇게 뭐 여성의 성질, 여성성 혹은 뭐 우울감 이렇게 설명이 되곤 하는데 그 기저로 제가 자꾸 되돌아가려는 성질이 저 안에 일단 있고요. 기질적으로 있고, 최근에 했었던 서울역의 노숙인을 바라보는 시선, 완전히 난개발에 휩쓸려서 소위 개발 광풍이 사라지고 난 그 땅이 갖고 있는 기분이나 그런 감정들, 그런 게 저한테는 이제 멜랑콜리아적인 성향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저를 막 이입을 했었어요. 나도 왠지 그 땅이 된 것 같고, 나도 그런 어떤 길 밖에 있는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런 약간 나이브함이 있어서 그 안에서 내가 막 같이 섞이고 막 이렇게 얽히고 이야기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멜랑콜리아적 해프닝이다라고 썼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작업을 좀 하면서 해프닝이 갖고 있는 그 다음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적 장치로 쓰고 있어요. 네. 지금은 좀 장치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언어를. 그 멜랑콜리아적 해프닝이라는 말이 저는 되게 이렇게 가슴에 와닿았다고 할까요? 뭔가 저를 딱 울렸던 순간이 그 서울역 작업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멜랑콜리아적 해프닝이라는 단어가 작업의 성격을 굉장히 특징적으로 잘 함축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프로젝트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기획하신 움벨트 둔벙 꾸르륵 프로젝트, 이 세 개의 단어가 혹시 각각 세 가지의 프로젝트를 상징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고요. 그 세 개의 전시를 오히려 더 묶어주는 역할로서, 네. 총 세 가지의 전시와 기획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프로세스를 이제 세 가지 연중 계속 진행되는 프로젝트로 고안하신 이유가 뭘까요? 봄못 양생중은 말 그대로 저의 조금 더 사적인 감정에 충실해서 자기 부정성이나 자기 혐오에서 비롯된 그만두려고 했었던 좀 소모된 신체들, 그런 거를 드러내는 전시였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버리기 전의 작업이나 지울 작업들을 위주로 정리하고 기꺼이 사람들을 초대하는 자리였고요. 두 번째는 제가 원래 하고 있었던 도시 경계에서 일어나는 장면들 중에서 미처 완성하지 못했던 것들을 위주로 더 디벨롭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원 쪽에 있었던 성매매 집결지에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서울역에서 노숙자를 바라보는 것에 관련된 작업들, 그다음에 말 그대로 순수하게 여성과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으로서의 습지를 다룬 작업들, 이런 거를 다시 고쳐 쓰거나 새롭게 작업해서 선보인 자리였고요. 마지막으로 덩굴숲 송신중은 그간의 고민들을 다 걸어 모아서 3일간 짧게 사람들을 좀 만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는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뭐가 되게 많죠. 복잡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봄못 양생중, 이 첫 번째 프로젝트 제목인데 이 제목의 뜻은 또 네. 뭘까요?
다 그게 둔벙도 그렇고 자연 생태적에서 온 단어이긴 한데요. 봄못은 실질적으로 완전히 얼었던 겨우내에 그 물들이 녹아면서 만들어내는 못이에요. 그리고 비가 잠깐 내리거나 해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 다시 증발해버리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습지고요. 그런 말 자체가 이제 이 작업을 설명해 주니까 그런 그릇처럼 쓰게 된 뜻입니다. 양생중은 또 도시에서 많이 쓰죠. 뭐 우리가 과정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콘크리트를 굳히거나 얼리는 과정 중에 하나로 쓰는데 그런 식으로 봄못과 양생중이라는 도시와 자연의 경계를 이렇게 좀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 저의 사적인 과정을 말해주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제목을 지었습니다. 봄못 양생중에서 보면은 그래서 과거의 경험을 어떻게 이제 현재로 가지고 오는지, 현재 맥락에서 어떻게 보여주는지 이런 부분이 되게 작업에서 재밌게 보였던 것 같거든요. 접근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기획적인 프레임은 제가 직접적으로 드러내진 않았는데 중요한 타인이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개인전이지만 매일 다른 호스트를 초대해서 그분이 저의 전시를 보고 손님을 맞이하고 뭐 판매도 하고 그런 기획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뭐 미술 생태계에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관계라는 거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고 그로 인한 소모감이 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양생중인 그 봄못에 초대된 분들이 제 거를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본인의 마음도 공감하고 이런 얘기를만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였고요. 작업으로는 당시에 너무 급하게 해서 해놓고도 내 작업인가 싶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후회되는 작업도 있고 그런 거를 좀 과감히 지워버렸어요. 실제로. 그리고 일부분은 많이 버렸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딱 붙잡고 여기까지 하자라고 하고 다시 거기 습지성의 드로잉을 좀 덧대면서 그거를 선보였고 나머지는 지우지 않은 작업들은 조금 더 유효하게 끌고 가고 안고 가자라는 작업을 같이 디스플레이를 했습니다. 사실 이 전시를 통해서 저희 AAD 팀이 리뷰를 해주신 내용 중에 저의 또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던 부분은 작품 안에서 자기애와 자기 혐오? 약간 모순적인 단어이지만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같이 붙어 있다라는 리뷰를 저희 AAD 팀이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우선은 그 자기 부정성 혹은 자기 혐오라는 감정이 자기 애와 같이 있다라는 그 모순적인 성질이 저에게 있었다는 것을 계속 이런 내면 일기 같은 작업을 하면서 알게 되었거든요. 왜냐하면 마치 내가 나를 사랑한다와 나를 싫어한다가 완전히 반대되는 말 같긴 하지만 좋아하는 게 있어야지 싫어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어야지 좋아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단순한 사실인데 그거를 깨달으니까 결국 내가 나를 미치도록 혐오하는 거는 내가 나를 미치도록 좋아하기 때문에 그게 반사되는 것처럼 혹은 다른 성질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먼저 보게 된 것 같고요. 또 저뿐만이 아니라 특히 여성주의적 관점의 작업을 하거나 뭐 여성과 퀴어 사회 작업을 하다 보면 이런 감정이 자꾸 함몰이 돼요. 내가 하고 있는 것에 윤리적인 잣대를 갖고 가거나 너무 반성을 많이 하게 되거나 자꾸 성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거를 좀 괴로워하고 좀 힘들어 하다가 지금은 그냥 그거를 껴안고 가는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었고 조금 더 지금은 좋아진 것은 그것도 굉장한 힘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로 좀 넘어가서 소류지 범람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공간을 딱
들어서자마자 한눈에 보이는 여러 작업들이 형식이 다양해서 놀랐어요. 그래서 개인전이지만 다양한 분들과 함께 작업을 진행을 하셨고, 또 그 형식도 뭐 영상이나 드로잉이나 또 뭐 사운드 작업, 그리고 또 글쓰기 작업이 너무 촘촘하게 또 있어서 봄노야 작가님에게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고 활용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언어가 저에게 중요한 기반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이야기를 만들 때 이미지조차도 문장화 되더라고요. 이게 말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 어떤 장면이 막 떠오르거나 영감을 막 받거나 그러다기보다는 그것이 문장화되어서 저에게 와요. 왜 그게 떠올랐지? 혹은 뭐 왜 동기화되었지? 뭐 이런 식으로 혹은 설명되는 어떤 언어로 쭉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드로잉이 할 수 있는 역할, 그다음에 글이 할 수 있는 역할, 사진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세분화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매체를 통해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합천해서 영상을 만드는데 영상 작업한 지는 사실 한 5, 6년 정도 되었거든요. 본격적으로 한 거는 원래는 그 영상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게 총집합이잖아요. 뭔가 글과 뭐 음악과 그런 시각 이미지가 다 총집합된 매체가 영상인데 사실은 엄두가 안 났던 거죠. 스스로 내가 이걸 갑자기 할 수 있을까? 근데 최근에는 그래서 그 영상 언어를 좀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필요한 다른 매체를 이렇게 같이 늘어놓는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개인전 하면 개인에 이렇게 침잠해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거를 또 5분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김정혜, 안팎, 오선영, 사랑해, 최현숙 이 선생님 5분들하고 하셨는데 또 활동하시는 분야도 다 각기 다르시고 또 봄요야 작가님하고는 어떤 관계를 맺으시면서 또 전시를 준비하셨는지 그런 관계에 대한 부분이 관객으로서는 또 궁금해지더라고요. 네네. 저와 같이 나란히 이름이 쓰인 작가분들은 제가 갖고 있는 작업적인 성향을 보완하거나 저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그 사회적 문제나 그 문제의식을 갖고 활동해온 분들이거나 아니면 저와 사적으로 아주 친밀한 관계로서 있는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협업을 제가 좋아해서 이거를 뭔가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관계 맺기를 좋아하니까 그걸 작업으로 녹여내고 있지만 최근에는 한 스텝 더 나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에서의 홈리스 문제 같은 경우도 여성이고 저보다 좀 더 시대를 앞서서 살고 계시고 활동가이자 작가인 최현숙 선생님과 함께 그 눈으로 제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뭐 사랑이나 오선영 작가님 같은 경우에도 성매매 즉결지에 관련해서 더 깊이 있게 본인이 알고 활동이었던 분, 그다음에 오선영 작가님 같은 경우에도 그 고통이라는 엄청난 무게의 그것을 저와는 굉장히 다른 시각으로 풀어내기에 그런 것들을 저는 다 끌어들여 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안팎과 김정혜님 같은 경우는 사적인 친밀감도 있을 뿐더러 좀 생태 감수성이 저와 맞아요. 그래서 같이 돌아다니고 리서치하고 사진 찍고 뭐 이야기 나누고 그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감정을 또 이야기로 만들었습니다. 함께 하신 그 선생님들하고 이제 서로 영감을 좀 주고받았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전시에서 그 표현을 하기로 결정한 건 어떤 스스로의 결정권이 컸을까요? 아니면 서로 영감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라고 하는 게 주요했을까요? 저는 이제 그 부분이 궁금한 이유가 뭐 예를 들면 최현숙 선생님하고 같이 하셨던 영상 작업의 경우는 굉장히 퍼포먼스 자체가 즉흥성도 굉장히 높고 영상의 속도랄까요? 아주 이렇게 느린 속도를 통해서 정말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 작업의 표현 방식 이런 것들도 굉장히 흥미롭고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은 어떻게 결정하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 최은수 선생님과의 작업은 저에게도
좀 독특한 경험이긴 했습니다.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제 신체가 같이 영상에 들어가면서 선생님과 어루만지고 뭔가 더듬고 그런 걸 통해서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언어를 통해서 제가 그걸 작업으로 표현을 하겠다라고 우선 결정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빌려가는 거예요. 그녀의 언어와 그녀의 시선을 제가 빌려갔다가 그걸 다시 제 식으로 보여주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관점이 내가 나를 계속 어루만졌을 때 거기에 이미 새겨진 기억이 있다라는 캐런 바라드라는 연구가의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도시의 역사나 이런 게 계속 내 몸에 새겨져 있고, 그랬을 때 저와 현숙 선생님의 각자의 몸에 또 우리는 새겨져 있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주고받음이 있었고, 실제로 기획은 다 제가 하는데 역시나 선생님이 그 도시 서울역을 너무나 잘 알고 그 기운과 선생님의 갖고 있는 그 힘이 굉장히 즉흥적으로 저에게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 덕분에 같이 그런 영상을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생태계에 대한 관점이 좀 비슷한 그 작업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습지성에 관련해서 꼭 자연 습지가 아니라 일부러 좀 소류지, 그다음에 인공 습지 같은 곳을 선택한 이유는 도시와 어떤 도시가 아닌 자연을 구분 짓는 개념이기도 하고 그 안에서의 사건을 다루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런데 김정혜 기획자님과 했던 작업은 실제로 제주도에 있는 두세 군데의 자연 습지를 방문해서 찍은 사진 작업이에요. 협업은 안수연 사진 작가님과 같이 했고요. 그거는 좀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자기 어루만짐, 자기 만짐과 타자를 껴안고 직접적으로 뭔가 피부에 새겨져 있는 것들을 느끼면서 나오는 감정들을 다뤄보고 싶었고요. 또 그게 멜랑콜리아적이면서도 중년 여성들이 서로 포옹하는 흔치 않은 장면도 만들어보고 싶었고, 그러면서 습지나 자연이라고 하는 게 너무 경계지어지는 것도 좀 피하고 싶었고, 그래서 현지에서 작업하시는 안수연 작가님의 도움을 받게 되었거든요. 저와 김정희 기획자님과 안수연 작가님의 그런 화학적인 작용이 저에게도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에피소드를 더 말씀드리면, 방문했던 습지를 가기 전에 전날에 폭우가 내렸어요. 근데 그 폭우 덕분에 진짜로 자연 습지가 생긴 거예요. 작가님도 이런 광경은 처음 봤다고 하면서 땅이었던 곳이 그렇게 습지가 되었고, 거기를 제가 막 같이 걸어 다니면서 실제로 촉감을 막 느끼면서 밟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는 너무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제목은 이제 소류지 범람중 이렇게 지으시고, 첫 번째 프로젝트도 봄못 양생중 이렇게 지으셨는데, 단어 사이에 들어가 있는 슬래시는 무슨 뜻인가요? 정말 멋진 질문. 네, 사실 그 슬래시도 이론적인 거에서 나왔고요. 캐런 바라드라는 그 학자가 자기 만짐에 관련해서 말을 하면서 나와 너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와 너 사이의 슬래시가 사이 개념인데요. 그거를 뭐 있는 것도 있지만 나는 나, 너는 너라는 고유의 어떤 개체성도 인정하면서 하나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그렇다고 또 완전 둘로만 설명될 수 없는 그런 개념을 뜻해요. 그래서 그런 퀴어적인 성향들이나 용어를 얘기하는 것이었고, 자연현상에 관련된 얘기긴 했지만 저에게 아주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시 제목에도 슬래시를 좀 넣어서 분리되어 보이지만 또 이어지는 개념처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시 서문을 보면 모두 닫는 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고, 닫는 글이 시작점이 되는데 그거는 어떤 의미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프로젝트의 어떤 시작점이 그만두기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뭔가 새롭게 뭐를 선보이기보다는 실제로 정리해 나가면서 다시 쓸 수 있는 것들로 새롭게 만들어 보자 였기 때문에 닫는 글로 서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인적으로 피로감이 좀 있었던 게, 서문도 그렇고
보통 전시를 하나 만들 때 완성된 결말을 가져야 되고 또 뭔가를 다 미리 결정을 해야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뭐 또 기금 지원도 하고 막 또 뭐 제안도 하고 그렇게 보통 많이 이제 하잖아요. 근데 이거로부터 좀 자유롭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만큼은 진짜 좀 결론이 나지 않아도 멈추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좀 자유롭고 싶어서 닿는 글로 좀 방어막을 쳐봤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까지 프로젝트 2개를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 프로젝트도 역시 닿는 글로 시작하시나요? 닿는 글로 시작할 수도 있는데 열어두고 있습니다. 네. 아직 모른다 뭐 그런 네, 뜻이에요. 마지막 네. 프로젝트는 또 기획자가 저의 옛날 작업 중에 하고 싶은, 봐주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분하고 또 이야기를 많이 나눌 것 같아요. 짧은 3일의 프로그램 느낌이 큰 것 같고요. 그만두기를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같은 거를 계속 알아차리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중요한 타인을 초대하거나 또 중요한 타인과 작업으로 협업을 했다면 마지막 시간은 그런 중요함이라는 것조차 좀 내려놓고 이런 고민들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만나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저도 좀 더 많이 들어주고 또 반대로 저도 제 얘기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를 한다고 생각하고 한 번 더 여쭤보면은 움벨트 둔번 꾸루룩 프로젝트가 봄노야 작가님한테 어떤 의미인지 그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좀 신기한 경험을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이 했거든요. 전혀 바라거나 예상하지 않았던 기회들이 왔어요. 그냥 짐 같았던 마음을 표현한 그 작업물을 또 누군가가 그걸 보고서는 다른 프로젝트로 제안을 주시거나 아주 사적인 건데 그거를 기억해주고 있는 분도 계셨고 저는 굉장히 그냥 쉽게 버리고 그냥 쓱싹쓱싹 했던 그림인데 그걸 가장 좋아해주는 분도 계셨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작업에 갖고 있는 좀 차별적일 수도 있는 이야기. 사실은 내가 그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지만 어쩌면 나도 너무 어떤 활동, 작업에 이렇게 좀 매몰돼서 지내왔구나라는 거를 정말 많이 깨달았고요. 소중한 시간들을 천천히 좀 쳐다봐야겠다. 라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갖게 되어서 의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자연스러움이라는 건데 한 15년 정도 계속 이 미술예술 생태계, 문화예술 씬에 있으면서 부단히 애를 쓰고 달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뭐 내려놓는다, 뭐 그만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의 의미가 뭘까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었고 그 내려놓는다를 실제로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그걸 완전히 내가 소멸시키거나 없애버릴 수도 없거니와 그게 아니라 자연스러워질 수 있는 시간을 찾는 것 같아요. 함께 참여하는 협업자분들에게도 제가 지금 이런 상태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메일도 막 공적 메일을 썼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솔직함을 막 드러내면서 그런 기꺼운 감정들을 막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작업 얘기는 걸고 많이 못했지만 감정적으로는 그랬고 그런 시기를 꼭 작업이 아니어도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좀 있더라고요. 겪어보니까. 네. 저도 말씀을 듣고 보니 그 자연스러움을 갖기란 얼마나 네. 어려운 일이고 네. 그런 시간을 좀 느끼고 싶다라는 네. 부러움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번외로 페미니스트 아티스트 그룹 노누워크 활동을 또 하고 계시잖아요. 노누워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고 이번 기회에 AAD를 통해서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노뉴워크는 시각 이미지를 다루는 페미니스트 아티스트 그룹이고요.
2015년에 만들어졌고 2016년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전시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아르코 미술관에서 일시적 개입이라는 전시에 참여를 하면서 더 많이 발화되고 있는 거는 컬렉티브 유저 단체이지만 각각 개인의 활동을 응원하기도 하고요. 또 시각 예술가도 있지만 활동가를 같이 겸하고 있는 동료, 육아와 그다음에 강아지 돌봄을 또 이야기로 풀어가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연구자 이렇게 좀 다양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자랑하자면 느슨하고 천천히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를 알려주는 굉장히 소중한 친구들입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공예술 프로젝트로 또 하나 선보일 것이 있어서 준비 중에 있고요. 또 아까 사실 되게 중요하지만 또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 얘기 중에 하나지만 홀로 앉기 때부터 시작된 거기도 하고요.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1년 반 동안 저 신기하게 달리기를 하고 있고 저처럼 아주 머릿속이 복잡하거나 이렇게 자주 이불 속에 들어가시는 분들 혹은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남들이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달리기를 추천합니다. 생각이 아주 단순해진답니다. 달리기를 위해서 네. 네, 박수. 달리기를 위해서 박수. 오늘 AAD 토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